국어는 집 팔아도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 공부의 중요성은 커지기만 합니다. 국어가 뭘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국어가 영어와 수학, 아니 과학과 사회, 모든 고등학교 공부 과정의 기초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아주 어릴 때는요, 영어 공부 위주로 시간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요, 수학, 영어의 비중을 늘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3이 되었을 때 가장 시간을 많이 배분하는 것이 바로 국어란 사실입니다. 국어는 쉽게 실력이 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깐 공부를 안 한다고 그 흐름을 놓쳐버리는 과목도 아닙니다. 실력을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탄탄하게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어주는 국어. 어떻게 하면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수능에 국어를 잘 치르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수능에서 국어 영역이 어떤 문제들로 출제되는지 알아야겠죠. 내신에서 국어 성적을 잘 받고 싶다면 교육과정에서 국어의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두 가지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읽어낼 건지 알아보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책, 중등필독신문 2 이야기입니다. 중등필독신문 1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통해서 국어 영역에서 신문을 통해 읽기 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길렀다면 이번에 2는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바로 수능과 개정 교육과정을 다뤘다는 건데요.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운 내용과 수능의 지문을 전격적으로 분석해서 다룬 중등필독신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중등필독신문은 6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볼 영역은 IT 영역입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해외 환자를 수술한다. 드론의 놀라운 진화, 3D 합성 영상 원리와 활용 같은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검색 엔진이 순서를 정하는 법 같은 경우는 수능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찬찬히 뜯어서 읽으면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지문을 조금 쉽게 수정해서 다뤘습니다. 수능에서 다뤘던 내용들의 비문학 지식을 자기 것으로 배경 지식으로 탄탄하게 가지고 있게 도와줍니다. 비문학 지문에서 한 번 출제된 것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적지만요, 다양하게 다룬 비문학 지식의 내용을 수능 지문에서 만난다면 안 그래도 떨리는 수능 시험에서 조금 더 쉽게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도 특히 수능의 전반적인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는 국어 영역이라면 어렵기만 한 비문학 영역에서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든든한 힘은 없겠죠? 챗GPT 믿어도 될까? AI 윤리와 규제에 대한 내용까지, 수능에 대한 내용부터 아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재미있는 토픽까지 다뤘습니다. 다음은요, 정치입니다. 선거와 투표. 이 내용은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면서 정치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이죠. 내 이웃이 난민이라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고 난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고 공정한 재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금은 어떻게 쓰이고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문을 읽고 일편과 똑같이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갑니다.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샤넬을 뺨치는 다이소의 물건이 있다고요? 또 인생샷에 인생을 걸다, 혈액 지킴이 비타민 K, 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뉴스 주제로 생각의 힘을 키워봅니다. 역사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역사에 대한 지문들이 다양하게 수능에 출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역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역사 지문을 읽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지문을 탄탄하게 뜯어보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노자의 도와 한배자의 사상을 비교해보고요, 시대상과 지식 수준을 보여주는 유서에 대해 다룹니다.
이것은 수능 지문에 출제되었던 내용이죠.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대한 내용, 로마 제국의 흥망과 영향력, 프랑스 혁명과 평등한 시민사회에 대해서 제1, 2차 세계대전과 국제정세의 변화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면서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요, 국제 분야입니다. 우리가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단독으로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면서 뉴스를 익혀봅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연 괜찮을까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처음부터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서 과학적으로 체크해 봅니다. AI 쓰나미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데 나는 인공지능을 능가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고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를 따져봅니다. 마지막 챕터는요, 철학 챕터입니다. 수능 지문에서 철학 챕터가 나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위 사고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철학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운 철학의 지문을 만났을 때도 조금 자신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중등필독신문 수능 지문과 교육과정 지문 간단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독서를 통한 소통의 즐거움과 추론적 읽기입니다. 22년 수능에 출제가 되었고요. 2023년 7월에 고3 모의고사에도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독서 아이들이 즐겁게 하나요? 독서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독서를 왜 하는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따져볼 텐데요. 독서의 효과가 무엇인지, 독서는 어떤 이유로 하게 되는지, 또 어떤 이유로 하지 않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독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수능 지문을 살펴본 다음에요. 독서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따져봅니다. 독서는 때문에야 위하여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능 지문에 출제된 내용인데요.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숙제로 책을 읽는 게 나왔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같은 게 때문에 동기고요. 위하여 동기는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읽는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읽는다라는 동기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독서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살펴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볼까요? 나는 어떤 독서를 하고 있는지 나의 독서 경향을 분석해보고요. 내가 과연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따져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도대체 왜 책을 읽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해보면서 내가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내가 추구하는 독서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그 즐거움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독서의 동기 중에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답해보면서 독서를 내 생활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수능 지문을 통해서 독서에 대한 그리고 추론적 읽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은 다음 나는 독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독서가 나아질지를 분석해보는 토픽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첫 번째 1위는요,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행복을 따져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를 분석하면서 글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행복감을 더 적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어린이들은 놀 시간이 없어서, 청소년들은 공부와 성적,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나의 경우는 어떨지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겠죠. 이런 행복에 대한 토픽들을요, 행복론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론을 통해서 그 예전의 학자들의 행복론과 지금 우리 시대의 행복론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 생각의 깊이를 키울 수 있겠죠. 자, 행복에 대해서 이런 토픽들과 생각할 거리를
다 읽고 나서는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도를 생각해 보고 내가 행복한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행복에 대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봅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각 학파들의 행복론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다음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주제에 대한 생각은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각 토픽마다 주제에 대한 내용과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질문,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도 배우고 글을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연습하는 책, 바로 중등 필독 신문입니다. 수능과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서 국어 실력을 빵빵하게 채워주고 백그라운드 지식을 넓혀줄 비문학 독해 상위 1%를 위한 책, 중등 필독 신문 2, 아이들의 국어 실력 빵빵하게 채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어 실력을 키우는 신문 읽기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